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의 집단 대출이 강화되고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등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분양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에 청약 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 상가 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져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변경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새로 맺는 계약뿐만 아니라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불붙은 집값 상승세가 분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집값이 5천만 원 이상 상승한 단지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파리 대책의 반사 효과를 받으며 강남권보다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파른 모습입니다. 내년 주택시장의 매매와 전세 가격은 공급 과잉과 수요 위축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은 올해보다 매매 가격이 1%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서울과 수도권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극심한 수주 부진에 시달렸던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실적이 연말을 맞아 반짝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이란과 터키, 인도 등 중동에서 수주 규모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주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월 셋째 주 전국의 아파트값이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임대차 로드맵 발표에도 불구하고 등록과 매각 등의 갈림길에서 득실을 따져보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소폭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 이 다주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집값은 좀 안정화되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자, 규제 강화로 알짜 지역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더 가파른 가격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 매수자들은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지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얘기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부동산 이체크 시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전문가들의 친절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부동산 시장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알짜 이슈들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금요일의 여자 대표님을 기다리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자, 시청자들 만나뵙기 전에 또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정부가 잇따라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 가격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이 매수자들 입장에서 더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심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세월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가운데 학습이 이미 되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에 대한 전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도 강남 투자를 좀 해보셨던
분들은 예전에 한번 가게 폭삭한 것 때문에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이제는 어떤 확신까지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PPT 하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떨어지면 사려 했는데 우리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팔지 않아도 전세로 버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책이 나오기 전에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주 세대 때문에 내가 전세를 높이 받고 싶지 않아도 높이 주겠다는 사람이 몰려오는 현상이 이주 세대, 그런 이주 세대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버티기 작전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벌써 작년부터도 계속 해드리죠. 지금 현상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정부 정책이 플러스가 되면서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 했지만 이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집값은 떨어지지 않겠다. 신문 쪽에서 뭐 떨어질 것이다. 가격이 폭탄이 빠질 것이다.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논란이 많았지만 가격이 현실적으로 가격이 빠질 수가 없는 게 임차 수요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번에 이제 한번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맨날 말로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기자가 이제 어떤 내용을 지금 분석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직장하고 가까운 옥수동에다가 이제 집을 살려고 했었죠. 부동산 규제가 강해지면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언론사에서도 앞으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 하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저희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집값은 빠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2달 전보다 가격이 더 많이 떴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내년 시장 상황을 봐야 하는지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유도해서 활성화 방안을까지 내놨지만 아파트를 내어놓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4월 1일 전에 발등에 불 떨어지면 이제 조금 내용은 달라지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한 채는 꼭 가져가야 되지만 우리가 아파트가 400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2개 있는 다른 아파트랑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요거 한 채만 가져가려고 해도 많은 수천 명의 수요자가 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4월 1일 날 되기 전에 요 매물이 나온다고 한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요자가 이렇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 시내 주택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서 요 물건 자체는 수요자가 이렇게 많고 앞으로 이 점핑 단계는요. 개포지구 4천만 원 오픈부터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개포지구 4천만 원 오픈하면서 매매가 5천으로 뛰고 반포 당연히 5천만 원 들어가고 6천만 원 시가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2주구 4주구 반포지구가 한강에 지금 그 옥상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서 25평 아파트가 이제 20억대 이상 넘어가는 타이밍이 또 한 번 점핑 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상한 분들 입장에서는 강북에 30평대라도 빨리 사둬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6개월 1년 사이에 8억 5천짜리가 한강 보이는 거 12억까지 이렇게 점핑을 한 겁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고 가격이 강남에서 진짜 가격이 안 올라갔고 고생했던 뭐 롯데캐슬 아파트 이런 것들도 지금 14억에서 지금 18억대 가죠. 이런 식으로 강남의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자 말고도. 그러다 보니 집값이 빠지지 않는 거 계속 방송으로 말씀드렸었어요. 규제 강화로 알짜 지역 선호 현상이 드러난다. 지금 알짜 지역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 지역 서울 중심부가 되겠죠.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더 오르기 전에 사려는 예비 매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야, 보십시오. 지금 이제 84제곱미터 7월, 10월 한강 조망 보이는 거 이게 옥수동 아파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잠원동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산 사이에
제가 살려고 할 때가 8억 5천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그때 시간 딱 타이밍 지나고 나니까 저는 잠원동 등기 칠 때 보니까 지금 이제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요게 10월이죠. 지금 한강 보이는 거 12억 5천. 제가 세미나 때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근데 기사화가 됐네요, 이게. 자,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옥수동 레미안 지금 7, 8월에 9억 4천, 9억 갔다가 거래 신고가 없었으나 지금 호가 자체가 12억 5천까지 올라가 있어요. 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강 그 지금 흑석 7구역도 같은 그림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강 보이면 12억, 안 보이면 10억, 그 중간 사이즈 11억 이렇게 올라갔어요. 8억 5천 정도 했던 것들이에요, 전부 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가격이 빠질 리가 없죠. 지금은 강남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강남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제대로 이번에 한번 보여준 거죠. 조그만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용이. 이제 4월, 7월, 10월, 11월을 보시게 되면 똑같은 옥수 리버젠으로 말씀드릴게요. 4월에 6억에서 7억 정도 했던 것들이 7월 달에 7억에서 8억 되고 8억 중반대 10월 때 되면서 지금 이제 11월에 8억 4천 됐다 8억 7천 이제 9억대 시장입니다. 25평 아파트도 9억대. 이제 10억 11억 시장이 다른 아파트 점핑할 때 또 한 번 오겠죠. 강북의 아파트도 가격이 점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소형도 9억 원이 없으면 이제 구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렸던 게 아파트 한 채는 꼭 사갖고 가십시오. 무조건 하나는 사갖고 가십시오. 근거리 경기 어디든 좋습니다. 한 채는 꼭 사갖고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강남의 한 채 너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쨌든 근거리 경기까지는 이제는 바라보고 있을 시간이 아니다. 한 채는 꼭 사더라. 그러나 아파트 두 채 안 된다. 세 채 안 된다. 왜요? 내가 1억을 벌었다고 한들 7천만 원 세금으로 내야 돼요. 세금으로 분명히 한 10몇 년도 놔둬갖고 한 3억 정도 한 14년 세월을 흘려서 5, 6년 놔둬서 3억을 분명히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얼마예요? 37에. 지금 1억 정도 남기고 2억은 세금으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 다 여러 채 이제 의미 없다. 의미 없다. 현실적으로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제가 세계 세미나를 들으러 다녀보면 아파트 한 채 이상 가질 생각 전혀 안 한다 그럽니다. 세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지금 맞닥뜨리고 지금 선진국으로 가면서 계속 이런 현상이 빚어질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가고자 하는 정책으로 지난주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들어가서 트러블 내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 내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 관계자들은 돈이 많이 풀리고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사실 살 게 없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더 부동산으로 몰린다. 꼭 이 현상뿐만이 아니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게 지방입니다. 늘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던 현상이 지금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방 투자 실소유자 아니고 심리적 투자다. 그러면 진짜 수요자가 없으면 들어갈 때 전세가 못 받고 빠진다. 어쩌다 보면 원본 상실도 올 수 있다.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 퇴직자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투자다. 맞지 않다. 늘 말씀드렸어요. 보시게 되면 자, 하락을 하게 되는데 울산, 청주, 천안, 제천, 양산, 안동 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0.15 마이너스, 0.15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서울 중심부를 그 사이에 똑같은 시기에 보시게 되면 상승이다. 성동구, 마포구, 송파구, 양천구, 강남구, 금천구 전부 다 점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실질적으로 매매 가격이 0.42%가 서울은 올랐다. 그렇지만 지방은 지금 떨어지고 있다. 강남구, 송파구 더 많이 올랐고요. 현실적으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시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점핑 타임에 한 번 더 있다. 디테일한 건 제가 세미나 때 자주 말씀드려요. 강남구 공인중개사 관계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니까 수익성이 좋은 강남에 한 채만 두고 팔자는 분위기다. 이게 맞습니다. 한 채만 두고 나머지는 소형으로 가라. 임대사업자를 내갖고 조그만 주택을 사시게 되면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종부세 안 내도 된대요. 재산세 감면 준대요. 물론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6억 이하 되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 돼요. 그 기준에 맞춰서 소형 주택을 10개를 사든 100개를 사든 세테크를 주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이득을 볼 수만 있다면, 아파트를 사나 그 소형주택을 사나 수익이 똑같다면 우리는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겠죠. 강남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왜 팔아야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죠.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놨는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자, 양극화, 규제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정부 정책에 내년에 주택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굉장히 강해지고 선진국에서 하는 방향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 주택에 대한 공급을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 그럽니다. 국가에서 우리한테는 주택에 대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지금 현재 어려워요. 택지 지고 해야 그 돈 모아서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강의를 들으러 다니면 SH나 NH공사가 주택 하나를 공급하는데 마이너스 7천만 원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파리 대책하고 임대 선진화 방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국민에게 공급을 맡기겠다. 그러면 내가 혜택을 줄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잘 어그러뜨리지 말고 잘 받아들여서 이용을 해야 되겠죠. 서민 정책이 절대 아니에요. 건강보험료가 혜택을 받으면서 서민 정책들도 같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굉장한 부자 정책이다. 있는 사람들이 돈놀이 하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시장에서 향후 가격이 오르면 양도세 등 부담보다는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임대주택 등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이 잘 될 것이냐,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셔서 정말 그게 어떤 건지, 대단한 건지 조그만 건지를 들여다보시게 되면 굉장한 겁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해도 세금은 다 뺏기게 돼 있어요. 100% 양도세 감면해준대요. 70%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대요. 뭐요? 소형주택만, 임대사업자를 내는 주택만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예전에도 좋은 법이었는데 건강보험료까지 손을 대줬다면 너무 땡큐하고 날개 단 거예요, 날개. 자, 어떤 전문가는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겠다던 대기 수요자들이 시장 가격이 꺾이지 않고 오르자 가격 조정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매수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 이제 거래가 조금 더 일어나겠죠. 가격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장거리 경기 나중에 안에 이제 개발이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안에 진짜 실수요자 큰 어떤 업체가 삼성이나 이런 LG들이 들어갈 어떤 수요자가 생기지 않으면 가격이 빠질 수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정지역 바깥이라 그래서 투자 잘못했다가 분위기가 끌어가지고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원본 상실이 있어요. 우리는 안전주의를 가자고요. 안전주의 소유 중심으로. 자, 오늘까지 요거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저희 방송 계속 함께 하시면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늘 같은 답을 좀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한 채, 실거주할 만한 한 채는 서울과 가까운 경기 지역까지는 꼭 한 채 보유하라라는 조언 드렸거든요. 자, 언제나 매수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좀 필요하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 활짝 열려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셔도 신한선 대표님의 친절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대기해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등포구인데요. 네. 예, 영등포구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영등포구 양평동 사가 성원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영등포 당산동 쪽에 있는 제일 유원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요. 네. 저희 아파트를 팔고 매수하려니까 좀 가격도 좀 거기는 더 비싸고 해서 좀 고민인데요. 네. 이거 좀 상담받고 싶어서요. 네. 영등포 양평동 4가에 위치한 성원 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매도하고 거주도 하시면서 당산동 5가에 위치한 제일 유원 아파트로 이사를 좀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네. 가격 차이가 나서 이 올바른 네. 선택일지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요즘 근래 들어서 집값 많이 오르셨죠?
한 1억에서 1억 반 정도 올랐어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생각에. 그동안에 전혀 소식이 없다가, 그죠? 이 네. 지역이 이제 영등포구 자체가 지금 이제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고 또 중공업 지역이라 계속 발전이 되는데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제 전화 주신 분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지금 그 양평동은 중공업 지역입니다. 중공업 지역. 네. 자, 보시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하늘색처럼 돼 있는 요 색깔이 전부 중공업 지역이고, 중공업 지역, 옛날에 중공업 지역은 썩음썩음하고 공장들이 있고 칙칙하고 그런 곳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10여 년 전에 이미 들어가서 제가 투자를 했던 곳인데, 현실적으로 여기가 중공업지에 대한 발표가 2009년도에 종합 발표가 나면서 공장들아 제발 지방으로 이사가, 그러면 내가 세금 혜택 줄게라는 제도가 발표가 돼요. 뭐죠? 여기는 도시화가 됐으니 좀 나가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업체에서 지방으로 가면서 세금 혜택을 받으니 세금 정책은 거의 100% 성공을 합니다. 디벨로퍼들이 땅을 사들이고 공장형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 2009년도만 해도 제가 2009년도에 여기를 이제 들어갔었는데 2009년도만 해도 공장형 아파트가 그냥 딱딱하게 지어졌거든요. 딱딱하게.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너무 멋지게 디자인적으로 빌딩을 짓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 동네가 순식간에 10년 사이에 2009년도부터 스물스물 변화를 가져옵니다. 굉장히 깨끗해지고 회사, 큰 LG 같은 어떤 사옥 같은 게 들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지역에 2009년도에 일반 커피숍, 일반적인 식당, 국밥 뭐 이런 것들이 있던 곳들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프랜차이즈 커피숍, 그리고 뭐죠? 국밥이 아니라 프랑스 레스토랑,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임차 수요자의 레벨이 상당히 높아진다. 원래 실질적으로 있던 분들이 이렇게 공장에 일단 쓱 나가시고 공장형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월급 200~3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공업지의 장점은 직주근접이다. 바로 옆에 회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교통적으로 유리한 곳이고, 목동보다도 강남 나올 때 더 편한 곳이에요. 목동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 3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옛날에 여기가 아파트가 지으면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했던, 지역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다 했던 곳인데, 현재 이제 집값이 올랐는데 또 오를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는 개발지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인데, 보시게 되면 이 근처에 신축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죠? 네. 있어봤자 최대한 진짜 A급으로 쳐주는 게 여기 레미안 삼성 아파트가 있어요. 얘도 뭐 연식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근처를 보면 초등학교 있죠, 중학교 있죠, 고등학교 있죠, 주변에 아파트 있죠, 전철 나가면 다 있죠. 자체적으로는 괜찮아요. 자체적으로는. 살기도 좋고. 그럼 얘는 팔고 가야 되냐? 지금 당장 파는 건 아쉽죠. 왜냐면 얘도 가격이 오를 거니까요. 이 지역 자체가 완전히 계속 바뀌고 있고, 계속 바뀌고 10년이 가도록 바뀔 거예요. 지금 계속. 앞으로 10년 이상도 계속. 동네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는 건 아니고요. 그럼 얘를 사야 되느냐? 지금 얘가 얼마죠? 새로 살려고 하는 게? 요즘에 부동산에서 7억, 8억 하더라고요. 7억 얼마요? 7억 5천 이상 달라고 7억 하더라고요. 5천. 여기 가시면 8억 5천 하거든요. 레미안 아파트가. 얘가 이제 7억 5천에 사셨을 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재건축을 투자하시거나 재개발을 투자하시거나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파트 점핑 타임이 한 번은 더 옵니다.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반포 쪽이 한강변이 보이는 옥상에 수영장이 들어가면서 25평 아파트가 20억대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아까 침에 우리 처음에 얘기한 아파트가 계속 가격이 따라서 강북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현상이 오면서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얘도 전체적인 아파트가 점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평균이 바뀌는 거죠. 목동이 어떻게 3,500, 4,0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그럼 얘도 올라가겠죠. 사실은. 얘도 올라갈 건데, 지금 계산으로 따지면 이미 너무 오른 가격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러면 7억 5천에 사가지고 내가 권리가액을 6억을 받을 것이냐 6억 5천을 받을 것이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얘는 그냥 매매가일 뿐이고. 그러면은 나중에 25평이든 30평을 받아갖고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남들은 일반적인 남들은 여기 아파트 신축을 9억에 만약에 신축을 만약에 10억에 분양을 한다. 10억에 조합원 일반 분양을. 그러면 보통 한 8억 정도나 아니면 8억 5천 정도 하고 요즘 뭐 조합원이랑 일반이랑 차이가 없으니까 9억 정도 한다. 그러면은 7억 5천에다 분담금 2억 5천 내야 되고요. 그죠? 2억 5천인데 권리가에 6억 받았으면 남들은 9억에 사는 걸 난 얼마 주고 사는데 11억, 12억 주고 사야 되는 꼴이 잘못하면 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 계산으로 따진다 그러면 아, 조금 가격이 세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점핑 타임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점핑 타임이 한 번 있죠. 전체 점핑 타임이. 서울시 지도 전체 점핑 타임이. 그 점핑 타임으로 보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똔똔이는 된다. 본인이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시간을 버틴다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요 정도까지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동네에 특별히 살아야 된다 그러면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괜찮고 시간적으로 백타를 두고서 대신에 얘는 잠시 전세를 놓고 움직이고 일시적 2주택으로 3년 만에 파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다른 데 현장을 가도 된다. 그럼 7억 5천이면은요. 네. 다른 쪽에 투자하실 곳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얘도 나쁘지 않아요. 얘도 나쁘지 않은데 얘보다 조금 더 내용이 있는 것들이 송파구 쪽에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갈아타기 하시는 거 나쁘지 않지만 시간적인 백타를 쌓고 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짧은 기간 안에 쇼부시 치고 싶다 그러면은 굳이 얘를 움직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거주하시면서 자금적 여유가 있는 그 돈을 다른 데다가 소액 투자를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따라 다시 한번 좀 가늠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잘 정리해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안양의 동안구 관양동에요. 네. 현대 아파트를 제가 1월 달에 44평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7월에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가 고덕동에 있는데 당첨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또 현대 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을 하면 저희가 또 안양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호계동의 평촌 더샵 아이파크 분양권을 지금 하나 사는 건 또 어떤지, 그리고 또 이제 고덕동의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25평 전망도 살짝 좀 궁금하고요. 네. 네,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좀 복잡한 상황이네요. 올해 1월에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이 현대아파트, 관양동 현대아파트를 매수를 하셨고, 여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네,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게 재개발과 관련해서 바로 근처에 좀 평촌 더샵 아이파크 분양권을 사면 어떨까? 그런데 또 내가 이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분양권도 가지고 계시네요. 자, 어떻게 네네. 좀 운영을 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네. 아주 머리가 복잡하세요. 그죠? 네. 지금 뭐 아파트 한 채를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입주할 게 고덕동에는 들어오셔서 입주는 안 하실 생각이신가 보죠? 네네, 거리가 너무 좀 멀어서 전세를 안양에만. 일단, 네. 그치, 아파트를 이제 지금 이제 여러 채를 갖고 계시면 좀 그러니까 제가 네네.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아파트가 말씀하신 동안 제가 이제 우선은 고덕동을 이제 제가 찍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지금 이제 이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이렇게 또 다른 개발이 돼가지고 이 그라시움 옆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주차장 부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했는데 요게 지금 이분이 당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얼마에 되셨죠? 분양가가요? 네. 층이 좀 좋아서 6억 6,200. 6억 6,200. 네. 주상복합인가요? 네. 아파트야 주상복합이죠?
네. 네, 현실적으로 여기가 지금 계속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뭐 그닥 주상복합이라 그러면 원래 아파트가 주변에서 좀 더 혜택을 얘가 좀 더 커진다 그러면 어쨌든 뭐 가격이 그렇게 싼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또 비싼 건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점핑 타임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얘는 뭐 나중에 뭐 파신다고 그러니까 프리미엄 얼마나 오르셨죠? 프리미엄이요? 네. 당첨됐는데? 이번에 당첨되셨어요? 네, 7월 달에. 7월 달에. 아직 네. 뭐 피가 하나도 안 붙었어요? 지금 그 12월인데. 4년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니까 피는 안 알아봤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팔리지 않아도 가격은 형성이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알아서들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4년 있다가 매도를 하실 건데, 그 안양 아파트를 언제 사신 거죠? 몇 년도에? 작년 10월에 계약해서 제가 1월에 들어갔거든요. 10월에 계약했다. 1월에 잔금 치셨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얘를 나중에 샀네요? 안양을? 안양이 1월 달에 이제 들어갔고, 고덕이 올해 7월 달에 분양 당첨. 얘가 먼저 들어갔어요, 사는 거? 네네. 네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원래는 얘가 아파트가 분양권이 아파트가 등기가 쳐지면 일시적 2주택이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얘가 네네. 프리미엄이 얼마 뜨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이게 어쨌든 1월이면 83대책 전이라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일시적 2주택인데 안양을 팔아야만이 이게 비과세가 돼요. 지금. 그럼 네. 세금을 일반 세금을 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얘는 일반 세금을 내버리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얘는 팔고 다시 분양권을 하나 사서 걔는 입주가 언제예요? 19년 초인 것 같은데요. 네, 얘하고 1년 정도 차이 나죠? 네네. 그러면은 걔는 지금 호계동 쪽은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이 들어간 안양 쪽에 이쪽은 그래도 괜찮은 곳이거든요. 관양동은. 현대 네네. 아파트가 그렇게 썩 A급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주변에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재건축이 되면 되게 좋은 자리예요. 거기가. 지분도 네네.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데 지금 얘기하신 그곳은 사실 여기가 이제 강남이라고 치면은 여기는 이제 강북 쪽인데다가 이 지금 외곽 순환도로를 끼고 밑으로 내려가면 가격이 잘 안 올라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럼 호계동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건 저는 얘 말고 할 게 더 많아서 조금 네네. 반대를 할게요. 얘가 투자해놓고 1억 오르면 다른 거 3억 올라요. 서울에서. 얘가 1억 오를 정도면. 얘 투자하는 거 저는 조금 반대하고요. 지금 이제 얘를 재건축 부분을 잘 체크하고 가셔서 지금 이제 세테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를 뭐 팔고 가던 아니면 뭐 방향성을 바꾸던 뭐를 하던. 네네. 얘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걔는 일반 가세로 간다고 치면 그냥 일반 가세로 가시고 투자 밑에 하는 건 전 반대하고요. 그리고 네네. 걔에 대해서 일반 가세로 세금으로 그냥 나는 그냥 내겠다 일반 가세 내겠다 하신다고 하면 일단은 뭐 소액 가지고 얘를 투자하느니 차라리 다른 걸 투자하셔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우선 지금 계획하셨던 대로 이 재건축 아파트도 보유하시고 고덕 분양권도 보유하시면 이 추후에 안양의 이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파셔야 세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좀 잘 기억을 해보시고 세테크 방면에서도 좀 머리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매수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그 앞으로의 향후 전망뿐만 아니라 또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문가와 나눠보실 수 있고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든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하고요.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아파트하고 두 군데 중에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디가 투자성이 있는지 전문가님 말씀 듣고 매수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거주는 안 하시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 네, 접근하시는 거죠. 네. 목동에 위치한 이 신시가지 아파트 또는 성수동에 위치한 성수 전략 정비구역 이곳에 위치한 아파트 두 곳 중에 어떤 곳이 조금 더 투자 가치 높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목동의 재건축이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냐 지금 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도 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네. 자, 목동으로 가시게 되면은 뭐 7단지든 요 안에서 이제 지분이 굉장히 네. 많은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네. 데 있어서 뭐 장단점들이 있는데 요렇게 5호선 라인에 있으면서 외부에서 이렇게 올림픽대로 타다가 이렇게 쭉 들어오기도 괜찮고 자체적으로 여기가 상당히 7단지가 인기가 많죠. 지분이 많은 네.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뭐 여기는 뭐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지분이 많은 거를 투자하시게 되면 아까 점핑 타임도 한 번 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목동 자체적으로 투자하시는 거 뭐 가격이 문제겠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거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제 얘를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성수 전략정비를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으로 두고 봤을 때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좀 보셨나요? 아니요. 물건은 안 보셨어요? 네네. 안 보셨군요. 전화로만 알아봤어요. 전화로만 알아보셨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투자 못해요. 직접 가셔서 보셔야 돼요. 자, 네. 여기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고 여기가 성수동 투자지역 1등 지역이 아니라 영순위 성수동.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좀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신사동 개발되는 건 못 보고 자랐어요.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근데 예. 이제 성수동 개발되는 걸 제 눈으로 직접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예. 평당 1억 이상은 넘어갈 곳이라 예상을 하는 곳이고 그거에 대한 거는 방송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서 이 시간에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이 나와요. 성수동에 예. 대해서 한번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지역에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화양동 쪽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밑에 성수 전략구역이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 그냥 터집니다. 대박이에요. 뭐 물가쪽 예. 이제 7천만 원이니까요. 기본. 올해 개발이 좀 늦게 될수록 더 좋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너무 비싼 가격에 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3억에서 4억 이상 붙어 있고 지분 8평짜리가 막 8억 막 이렇거든요. 예, 그럴 네. 것 같더라고요. 8억짜리를 받아서 여기 뭐 50층으로 뭐 하더라도 8억짜리를 받아서 지분 4평인데 권리가액을 얼마를 받을까요? 네? 3억에서 4억? 네. 프리미엄을 거의 3억에서 4억 주고 사는 꼴이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분양가가 만약에 뭐 15억이다. 30평짜리가. 그럼 여기서 남들은 12억에 사는데 이미 나는 3억을 줬기 때문에 18억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물가 쪽 아파트는 가격이 점핑하니까 시간적인 벡터를 두고 장기적으로 싸울 거다. 그러면 손해볼 일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나중에 살라 그러면 그것도 못 사니까요. 그런 건 있겠지만 지금 너무 가격이 오버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거 장기적으로 지금 이게 본인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건가요? 예. 죄송한데 실례지만 세월이 많이 어떻게 되시죠? 나 연세가? 65세요. 그렇죠. 65세. 자녀 좋은 일 시킬 거 아니면 전 좀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오버돼 있고 장기적으로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일찍 개발돼도 본인한테 손해예요. 왜냐면 지금 예. 너무 많은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들어가시는 거 조금 우리는 현실적 방향으로 좀 끌고 가는 방향이 훨씬 더 좋고 차라리 목동이 더 눈으로 보고 목동 말고라도 투자할 땐 여러 군데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강남 반포 쪽 요런 쪽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성수동이 안 좋아요, 목동보다? 안 좋진 않아요. 안 좋진 않아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사시기에는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꼴이다. 이거 권리가액이랑 지금 현재 매매가액이랑 다른 거거든요. 8억을 내가 주고 샀을 때 국가가 아니라 개발하는 데서 8억을 인정을 해주냐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그냥 내가 산 가격이에요. 그럼 조합원 분양가 10억짜리 받을 때 내 8억을 다 인정해줄게. 나는 그럼 2억만 내면 되겠네가 아니고 이 권리가액이 4억인 경우에는 6억을 내셔야 돼요.
네. 6억을. 그쵸? 그러면 6억에다가 나는 4억을 냈으니까 얼마죠? 10억에다가 4억. 남들은 10억 주고 살 때 나는 14억을 주고 사는 거면 일반 분양 받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시간적인 벡터를 두고 갔을 때는 좋을 수 있겠으나 조금 싸움이 필요한 곳이다. 너무 오버돼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예. 차라리 목동으로 사야 되겠네요. 네, 목동도 목동이고요. 네. 둘 중에 비교하자면 저는 목동 살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상황에 맞게 좀 투자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성수동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지만 너무 장기간의 투자로 접근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두 곳 중에서는 그나마 목동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꼭 현장 임장 활동도 해보세요. 예.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또 신하선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언제나 이 방송 시간은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운 마음 드실 거예요. 이런 부분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인데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달이 가면서 이제는 2018년도가 이제 또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도 공부를 해서 사셔야 되는데, 이게 공부하는 내용이 진짜 내용이냐 가짜 내용이냐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세금 같은 경우도 조금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오셔갖고 한번 들으시면 그래도 어디 가서 실수는 좀 안 하실 수 있는데 그 실수가 몇 억을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거든요. 이게 공부하는 내용이 진짜 내용이냐 가짜 내용이냐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세금 같은 경우도 조금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오셔갖고 한번 들으시면 그래도 어디 가서 실수는 좀 안 하실 수 있는데 그 실수가 몇 억을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거든요.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둘 필요가 있고요. 내년 가기 전에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저희도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준비를 했으니 오셔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네. 네, 2017년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2018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 정말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알짜 정보들 전문가들이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수요일 이게 공부하는 내용이 진짜 내용이냐 가짜 내용이냐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세금 같은 경우도 조금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오셔갖고 한번 들으시면 그래도 어디 가서 실수는 좀 안 하실 수 있는데 그 실수가 몇 억을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거든요.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둘 필요가 있고요. 내년 가기 전에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저희도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준비를 했으니 오셔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네. 네, 2017년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2018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 정말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알짜 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마 저희 방송 오래 함께하신 분들은 준공업 지역에 투자하면 투자 가치 높다라는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서울시에서 이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발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계획들이 실현이 되면 서울시가 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그 개발 계획들 오늘 대표님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도심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PPT 파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들이 보통 이제 명동 같은 경우 이제 도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명동은 예전에 부도심이었거든요. 부도심. 이 부도심은 어떤 것이냐면은 도심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 이 부도심입니다. 이게 이제 종로라고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부도심을 지나서 도심을 가게 되는 이 도심은 불변이에요. 그대로 가는 도시계획상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 예전에 기억에 굉장히 이제 명동이 유명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많은 세월 동안 죽었다 살았다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상 부도심이 옆에 생겨버리면 이쪽에서 움직이는 동선이 일로 가서 도심으로 갔었는데 부도심이 여기에 생겨버리면 이 명동을 갈 일이 없죠. 무슨 소리냐면 여기도 CGV가 있고 여기도 CGV가 있다면 이 부도심을 명동까지 갈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는 길목에 생겨도 마찬가지겠죠. 부도심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해서 부도심이라는 곳들은 많은 변화가 있고 옆에 부도심이
부도심이 생길 만하다 싶으면은 빨리 가게도 팔아야 되고요. 아파트도 팔아야 되고요. 뭔가 상권의 이동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곧 있으면 남양주에서 구리시까지 가는데 남양주의 도심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환승 전철역이 도농역에 생기게 되면 구리까지 안 가게 되고요. 지금 안양에서 안양 1번지였는데 범계역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범계역을 지나서 안양 1번지를 가다 보니 안양 1번지가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도시계획에 의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2030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들 지금 이제 영등포가 지금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되는 이런 타이밍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것 같아서 이게 발표가 좀 됐는데 제가 좀 오늘 더 중요한 게 왜 이런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중공업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게 대체 뭐냐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서울시 중공업지역의 서울의 약 3%밖에 안 됩니다. 되게 적어요. 되게 적어요. 성수동도 중공업지역이고요. 물레동도 중공업지역이고요. 양평동도 중공업지역이고요. 근데 뭐죠?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들어가 보니 물레동은 아직 임차 수요자의 레벨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으면 시기상조 너무 빨리 들어가면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못한 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개발이 될 때 들어가야 되는데 2009년도부터 양평동 들어가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 성수동 들어가고 있죠. 또 성수동도 그전에는 너무 많이 낙후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임차 수요자 레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작은 공간으로 2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지에 7개의 자치구가 분포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와 공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주거와 상업 기능도 수행하는 곳 굉장히 중요한 게 부도심에서 영등포가 도심으로 승격하는 그걸 좀 보셔야 다른 곳들도 있는데 우선은 굉장히 좋은 곳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서울이 발전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건축물이 노후화됐죠. 열악한 환경.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한다? 중공업 지역의 재생과 활성을 실현을 해서 2030 계획을 통해 가지고 종합발전계획. 원래 2009년도에 있던 건데 다시 한번 제대로 또 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남권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서남권 르네상스의 중공업 지역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70년대 이후에 80년도 인천 계양, 경인선 개통, 김포공항 지정, 구로공단 조성, 경인고속도로 개통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철도 중심, 전철, 도로 이런 것도 바뀌고 있고 도시개발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서 마곡지구하고 연계해가지고 영등포 쪽 개발을 하고요. 지금 영등포 권역이라고 돼 있어. 마이스 산업. 우리 잠실에 들어가는 사업 아시죠? 뭐 그런 사업들이 문화, 숙박 이런 것들을 개발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 안에다가 영등포 권역은 2030 플랜에 의해 가지고 도심축의 한 곳으로 올라갑니다. 금융산업으로. 부도심이었어요. 도심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천 권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발 중에 이거 굉장히 들여다보세요. 영등포 권역. 대규모 공장 부지들을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소리입니다. 산업 부지와 복합 개발해서 주거를 좀 더 많이 늘리고 직주 근접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단일 필지도 블록 단위를 통합 재생하고 개발하겠다. 개발에 대한 폭을 많이 열어놓는다는 소리예요. 계속 용적률도 상향해 주겠다. 와우, 엄청난 겁니다. 지금 임대산업도 상당히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구로공단이 디지털 단지를 바뀌면서 많이 개발된 것처럼 그런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스 산업, 여기 구로권역이 ICT, 그리고 강서권역이 창조, IoT, 마이스 영등포권역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도시환경 도시개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개발을 한다는 얘기고요. 개발 밀도도 480% 이하로 지금 현재 허용을 상한을 480으로 올려줍니다. 복합개발부지도 상한을 480%, 용적률을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뭐 돈덩어리죠. 정비 대상 면적 기준도 원래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3,000으로 줄여줍니다. 조금만 돼도 개발하게 다 오픈시켜 준다는 거예요. 지금 산업과 주거가 일체되는 복합을 허용을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산업과 주거가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예요. 요게 뭐예요?
록본기랑 같은 겁니다. 록본기랑. 록본기 일지 아시죠? 그런 거예요. 주거, 문화, 업무가 한 빌딩에 있는 겁니다. 갤러리아 포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개발을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로 전환 지역 영등포구 일대를 좀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공장 비율 10% 미만인데 영등포구 일대 저층 주거지로 개발한다 그러고요. 재상 방향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접근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공공지원을 확대하겠다, 개발을 하겠다, 직주 근접을 만들겠다, 회사랑 근처에 있는 주택을 만들겠다, 직주 근접 실현을 위해서 주거 재생형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할 예정이다 지금.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한 번 더 살펴보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월드컵 대기 건설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영등포구랑 연결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서부 간선도로 지하 민간 투자 여기서 요렇게 여기 영등포구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요렇게 해서 금천구 독산동까지 요렇게 길이 뚫리는 거고 당산동 여의도 간의 보도 아시죠? 영등포에서 이제 걸어 다녀도 되는 거. 그리고 영도 시장 로타리 지하 공간 개발하는 거.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요. 교통이 엄청나게 좋은 게 요렇게 나가면은 성산대교 강변북로 타는 거 좋아지죠. 올림픽대로 좌우로 괜찮죠. 올림픽대로 간선도로 이용이 상당히 편한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가 개발이 또 됩니다. 엄청나게 크게 2,200평 정도가 개발되고요. 연면적 1,800 정도. 지상 29층 수요자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앞으로 영등포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보다 훨씬 더 점핑됩니다. 여러분. 양평동 중공업 지역이죠. 성수동 중공업 지역이죠. 상당히 좋은 곳인데 중공업지 개발에 대한 걸 지켜볼 2009년도에 중공업지에 대한 개발을 말씀드리면요. 무슨 말인지도 영 모르셨어요. 그때 투룸 1억 5천 6천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2억 8천인데요. 요거 3억 4억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같은 시국에 진짜 개발을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여기까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개발 계획들을 꼼꼼히 좀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이겠죠. 자, 이 지역들에 좀 선점 투자해 보시고 싶으시다면 또 자세한 투자 전략, 저희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셔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너무 길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문자로 들어온 내용 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480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9호선 양평동 부근 신축으로 투룸 다세대 주택을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지역이 좀 겹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제 양평동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까 아파트 투자도 괜찮고 팔면 안 되죠. 그 아파트도. 투룸 거기 부족합니다. 중공업 지역인데 원룸 부족하고요. 투룸 부족하고요. 수요자는 점점 늘어나요. 레벨도 높아지는데 주택이 없고요. 당산역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이 너무 많아. 그게 아니라 전기 판넬이에요. 바닥이. 어떻게 되죠? 여름 되면은 신나서 들어갔다가 겨울 되면 한 달에 20-30만 원씩 관리비 내갖고 호딱 나옵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주변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던가 다세대주택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치안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가리봉동 구로동에서 여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주변의 레벨이 점점 높아지고 아까 같은 이유만 봐도 양평동에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데 기왕이면은 12평형 좋아요. 기왕이면은 13평, 14평짜리가 혹시 있다면 그거 투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못 지어져요. 앞으로 못 지어지고 지어진다고 한들 주차장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한번 세미나에서 제가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주차가 11개가 있는 곳이 주차법이 바뀌게 되면 9개밖에 못 그려요. 요만한 주차를 법적으로 이제 요만하게 그려야 돼요. 그럼 위에 22개 지을 수 있었던 것들이 18개에서 19밖에 못 지어요. 그럼 매매 가격을 높이 받아야만이 디벨로퍼가 수익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여기에 물건을 사두셨을 때 내가 가격이 올라가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와 있고 전체 타이밍에서 양평동은 수요자가 늘어날 거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투자 찬성입니다.
네, 찬성 의견 주시면서 하나의 조언 더 드렸습니다. 평형으로 13평이나 14평형을 선택하신다면 알짜 투자 될 거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꼭 현장 가셔서 임장 활동해 보시고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17년 잘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바로 내일 진행되는 세미나 한번 참여해 보세요. 대표님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 내년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3, 4년 전부터 말씀드린 것들이 지금 이제 투명하게 올라오고 있고 3, 4년 전부터 임대사업자법을 이용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스트레스 전혀 안 받고 있어요. 세금 정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 하셔갖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정리하고 투자하는 방법 세미나 때 오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시간을 내셔서 꼭 오셔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똑똑하게 그리고 세금적으로 불편함 없는 그런 투자 방법 전문가 말씀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2017년 마지막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과 또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저희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세미나 문의 주셔도 예약 접수까지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스케줄이 안 되셔서 전화 상담 원하신다 하더라도 이 전화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유료 100원의 3989번도 문자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말까지는 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즐거운 성탄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